당신의 간이 위험합니다. 보충제가 간을 망치는 진짜 이유 5가지. 보충제가 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강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습관이 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간에 좋은 보충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라며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 간 기능 수치가 올라 있어 원인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차근히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복된 성분이나 고함량 보충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 약, 환경 독소 그리고 보충제 속 성분까지 모두 간에서 대사되고 처리되는데요. 중년 이후의 간은 이러한 부담을 젊을 때처럼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대사 변화로 인해 간의 해독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간에 무리를 주는 성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고 믿는 밀크시슬은 간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장기 고용량 복용 시 간효소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홍삼 역시 몸에 활력을 주는 기능이 있지만 체질에 따라 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고지방 식단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종합비타민, 피로회복제, 간 건강보조제 등 다양한 제품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제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은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몸의 피로로 위장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입냄새가 심하거나 피부에 알 수 없는 트러블이 생기는 등 간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나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졌나 봐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간이 직접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장기가 아니다 보니 증상이 있어도 놓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간 손상은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보충제를 먹고도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보충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충제가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성분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보충제를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보충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숨은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충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달리 선택하고 섭취해야 하는 민감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 건강을 위협하는 보충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무분별한 복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음식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상 보충제는 복용량과 시기, 성분의 상호작용에 따라 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 면역 기능과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센터로 불리며 매일 수많은 독성 물질과 화학 성분을 처리합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 속의 고농축 성분, 합성 첨가물, 보존제, 착향료, 캡슐 재료 등도 모두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종합비타민과 간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종합비타민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초 성분이 추가되면 중복 섭취로 인해 간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 NaCN 아세틸시스테인, 강황, 마늘 추출물, 밀크시슬 등은 모두 간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내 해독 경로가 유사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간세포의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Na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장기 복용 시 간세포 내 글루타티온 대사를 교란시키고 위장관 내 세균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 효과가 있는 반면 혈소판 감소를 유도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또는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캡슐형 보충제에 사용되는 겔라틴, 이산화티타늄, 셀룰로스 등의 합성 재료 역시 간에서 분해 과정 중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해독 효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간염증이 유발되며 피로감, 소화장애, 입냄새, 피부 트러블 같은 간 손상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매우 일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보충제가 부족해서 혹은 더 먹어야 해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는 하루 3종 이상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일수록 간 수치 이상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복용 시 체내 축적되어 간 독성을 유발하며 이는 피로감과 면역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할 성분과 공복에 복용해야 할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흡수율 차이로 인해 간에 더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위장 자극과 함께 간효소 수치가 변동될 수 있고 반대로 식후에 복용해야 흡수가 안정적인 성분을 공복에 섭취하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 섭취하면 체내에서 동시에 대사되면서 간 해독 경로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때 간은 다른 유해물질을 처리할 여력을 잃고 오히려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될 경우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간경화로 악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명확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성분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겹치는 성분은 줄이거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몸에 좋다니까 같은 막연한 이유보다는 혈액 검사 결과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성분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복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분은 3개월 이내의 단기 복용이 적절하며 장기 복용 시에는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식사 내용과 시기,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흡수율과 상호작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항산화제나 디톡스 성분을 강조한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역시 무조건적으로 복용하면 간세포가 오히려 과도한 대사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해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섭취한 보충제가 체내 독소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화기 장애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잘못 사용하면 간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예방이야말로 최선의 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온 성분은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때때로 간 건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천연허브나 전통 약재 기반의 보충제는 실제로 간에 부담을 주거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로 널리 알려진 우슬, 대황,
감초, 하수오 등은 잘못 복용할 경우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오는 일부 성분이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며 실제로 국내외에서 하수오 관련 간 독성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천연이라 하여 과용하거나 다른 보충제와 병용 복용하는 경우 체내대사 경로가 꼬이면서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독성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대사 능력 차이에서도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항산화제를 잘 분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당 성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간에 축적시키는 유전적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대사효소 중 하나인 C와 EP450계열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같은 양의 성분을 섭취하더라도 간 독성 반응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이런 유전적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 비율이 높고 간에서의 약물 대사 효율도 다르기 때문에 보충제 복용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을 해독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디톡스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해독보다는 이뇨작용이나 배변을 유도하여 일시적인 몸의 변화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배가 편안해졌다고 간이 좋아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간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다이어트 디톡스 제품은 종종 카페인, 센나 계열 하제, 이뇨 성분이 혼합돼 있어 장기 복용 시 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전신 피로감, 탈모, 생리불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독을 위한다며 무분별하게 복용한 제품이 실제로 간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보충제의 복합 성분 문제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멀티 포뮬라는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간에서 이물질을 분해해야 하는 과정에서 효소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염, 항산화, 면역력 강화, 에너지 증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담은 제품은 간 입장에서 보면 휴식 없는 과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커큐민과 퀘르세틴, 아르기닌, 코엔자임 Q10 등이 한 제품에 들어있다면 각각은 좋은 성분이지만 함께 작용할 경우 간 효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동시에 간 대사 속도를 저해하여 독성 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산화 간 해독 등의 마케팅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넘쳐나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기대하며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은 간혹 중금속, 곰팡이독소, 농약 성분이 미량 포함된 원료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품질 관리가 느슨한 제품이나 소규모 제조사의 제품일수록 이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몇몇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독성 금속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은 체내 축적되기 쉬우며 간 해독 경로를 마비시켜 간염이나 간경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기능성 제품은 각 성분이 간 효소를 서로 다르게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과 특정 보충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거나 차단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은 결국 간에게는 더 많은 해독 작업을 요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피로,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간효소 수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 그 원인이 보충제일 것이라고는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몸의 상태와 타이밍에 따라 같은 성분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다고 소문난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에 맞는 보충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이 쉽게 지치는 중년기에는 소량이라도 꾸준하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귀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결국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복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 맞는 정보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간은 젊은 시절보다 더 민감하고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섭취가 아닌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쉽게 믿고 복용해왔습니다. 광고에서 피로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 하나만 보고 본인의 간 상태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간 같은 제품을 반복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로 인해 간 수치가 높아져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복용 중인 보충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작용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복용 전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나 보충제가 있는가? 둘째,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있었는가? 셋째,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 등 생활습관은 간 건강을 해칠 요소는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그 시점이 간을 쉬게 하고 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단순히 피로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피부 트러블,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럴 때 보충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줄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균형은 간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너무 많은 성분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짧은 시간에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는 접근은 오히려 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은 천천히 꾸준히 회복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기능이 좋아지거나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모든 보충제의 목적과 작용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효소 간섭이나 대사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간 해독 능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효과를 봤던 보충제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간 기능에 밀접한 연관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간의 염증 반응과 해독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더라도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간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건강도 간 건강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보충제 이상의 건강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는 간 건강에 있어 간접적인 생활 환경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 미세먼지, 플라스틱과 접촉한 식품 포장재, 불필요한 약물 복용, 알코올 섭취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의 재사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식, 야외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도 장기적으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생활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면 결국 간 건강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과 지속적인 자기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보충제 조합이 아니라 생활 속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복용 중인 제품 하나하나를 재검토하고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처럼 익숙한 증상들을 간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